여러분, 오늘 이야기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하루 한 줌만 먹어도 몸이 달라지는 슈퍼푸드 식재료 이야기입니다. 단백질은 고기 못지않게 꽉 채우고 칼륨은 바나나보다 풍부해서 혈압, 부종, 근육 건강까지 한 번에 잡아줍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그 한 가지, 바로 이 슈퍼푸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영양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슈퍼푸드를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이정우입니다. 마트에 가시면 흰색으로 통통하게 생긴 버섯 하나 보셨죠? 바로 새송이버섯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새송이버섯이 우유보다 단백질이 더 많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은 이 새송이버섯에 숨겨진 놀라운 영양 이야기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버섯이라고 하면 그냥 건강에 좋은 채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새송이버섯을 연구하다 보니 정말 깜짝 놀랄만한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칼륨이라는 두 가지 영양소가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단백질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근육이 줄어드는 거예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거운 물건 들기가 점점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이게 바로 근육량이 줄어드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나 생선, 계란을 떠올리시죠. 물론 그것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 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나이 들면 고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새송이버섯이 더욱 반가운 겁니다. 새송이버섯 100g에는 약 3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해 볼까요? 저지방 우유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다른 채소들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이에요. 더 놀라운 건 말린 새송이버섯입니다. 수분이 빠지고 나면 단백질 함량이 20%에서 45%까지 올라가요. 이건 쌀이나 밀, 심지어 우유보다도 높은 수치랍니다. 그야말로 채소계의 숨은 단백질 보고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양만이 새송이버섯의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할 때 있으시죠? 새송이버섯은 그런 걱정이 덜해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면서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주는 거죠. 특히 새송이버섯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10가지 중 9가지나 들어있어요. 아미노산이 뭐냐고요? 단백질을 만드는 작은 조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서 꼭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게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새송이버섯 하나면 이걸 거의 다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칼륨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칼륨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칼륨은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합니다. 특히 혈압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나 발이 붓는 경험 있으신가요?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다 나트륨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소금이 바로 나트륨이거든요. 그런데 칼륨이 바로 이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해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셈이죠.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칼륨 섭취량이 1g 늘어날 때마다 수축기 혈압이 약 1포인트 정도 낮아진다고 해요. 반대로 나트륨 섭취량이 1g 늘어나면 혈압이 2포인트 이상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칼륨을 충분히 먹는 게 짜게 먹지 않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70% 이상이 권장량보다 적게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 권장량이 3,500mg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게 섭취하고 있는 거죠. 새송이버섯 100g에는 약 31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자연산 송이버섯보다도 칼륨 함량이 더 높습니다. 바나나가 칼륨이 많다고 유명하잖아요. 새송이버섯도 그에 못지않은 훌륭한 칼륨 공급원입니다. 칼륨이 하는 일이 또 있어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나트륨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굳게 만든다면 칼륨은 반대로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새송이버섯에는 단백질과 칼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타글루칸이라는 놀라운 성분도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면역력을 높이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을 깨워서 활발하게 일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감기에도 잘 걸리고 한번 걸리면 회복도 느리고요. 베타글루칸은 대식세포라는 우리 몸의 경비병들을 활성화시켜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경비병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거죠. 새송이버섯 추출물을 6주간 섭취한 사람들의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 B세포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백혈구는 우리 몸의 방어군이잖아요. 이게 늘어났다는 건 면역력이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혈관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혈관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게 새송이버섯의 큰 장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새송이버섯은 칼로리가 정말 낮습니다. 100g에 고작 20칼로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은 엄청나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식재료죠. 배는 든든한데 살은 안 찌는 마법 같은 음식입니다. 게다가 새송이버섯의 쫄깃한 식감이 고기 맛을 연상시키잖아요. 서양에서는 채소 스테이크라고 부를 정도예요. 그래서 고기를 줄이고 싶은 분들이 대신 먹기에도 좋습니다. 양념해서 구우면 정말 고기 못지않아요. 비타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새송이버섯에는 비타민C가 느타리버섯보다 7배, 팽이버섯보다 10배나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피부 미용에도 좋고 노화를 예방하는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요. 활성산소라는 우리 몸에 녹슬게 하는 나쁜 물질을 제거해주는 거죠. 비타민 B6도 풍부해요. 이건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계시죠? 비타민 B6가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과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해요. 그래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도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아요. 칼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중년 여성분들,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트레알로스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것도 골다공증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자, 그럼 새송이버섯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사실 새송이버섯은 조리법이 정말 다양해요. 볶아도 좋고 구워도 좋고 찌개에 넣어도 좋습니다. 식감이 단단해서 어떻게 요리해도 형태가 잘 유지되거든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새송이버섯은 물에 오래 담그지 마세요. 칼륨이 수용성이라서 물에 녹아나가거든요. 흐르는 물에 살짝만 씻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통째로 조리하는 게 영양소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베타글루칸 같은 좋은 성분들이 버섯의 균사체, 그러니까 몸통 부분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밑동만 살짝 잘라내고 최대한 다 먹는 게 좋습니다. 잘게 자르거나 물을 많이 넣고 조리하면 칼륨 손실이 크니까 주의하세요. 구울 때는 센 불에 빠르게 구우면 수분이 덜 빠져나가서 식감도 좋고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간장이나 마늘로 양념해서 구우면 그 자체로 훌륭한 반찬이 되죠. 또 생크림을 넣어서 파스타를 만들어도 맛있고 된장찌개나 들깨탕에 넣어도 정말 좋아요. 호두나 식초와 함께 먹으면 지방간 억제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식초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거든요. 새송이버섯과 함께 먹으면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보관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새송이버섯은 다른 버섯에 비해 수분 함량이 적어서 저장 기간이 긴 편이에요. 종이 타월로 감싸서 통풍이 잘 되는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밀폐 용기보다는 숨 쉴 수 있는 포장이 더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새송이버섯은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생으로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나 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칼륨 보존성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고혈압 환자분들은 칼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고칼륨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새송이버섯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고 하얀 버섯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영양소와 건강 효능이 숨어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유보다 많은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고 풍부한 칼륨으로 혈압을 관리하고 베타글루칸으로 면역력까지 높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꼭 비싸고 어려운 방법일 필요는 없어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새송이버섯 같은 좋은 식재료들을 잘 활용하면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식단에 포함시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30에서 50g 정도만 먹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새송이버섯으로 간단하게 볶음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센 불에 올려서 마늘과 함께 후다닥 볶으면 고소하고 쫄깃한 훌륭한 반찬이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에 새송이버섯이 자주 올라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이버섯의 철분과 혈액순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이버섯도 정말 놀라운 효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본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이신 경우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몸짱맘짱 건강한 노후 공식 100세 공식이었습니다.